사람이 쓰러지면 진심이 보인다고 했던가요? 병원 응급실에 한 남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건 채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훈이 먼저 도착해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봤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여동생 지은에게 외조부모님께 연락할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한 번 더 망설이다 어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태호 씨 아들 강지훈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전화를 받은 여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20분 후 그 여자가 병원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태호 씨,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곧이어 지훈의 여동생 지은이 도착했고 지은은 아버지 곁에 선 낯선 여자를 보고 굳어졌습니다. 뒤이어 외조부모도 들어섰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태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고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호는 오래 혼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고 남은 건 어린 아들과 딸뿐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랴 회사 다니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팔을 걷어붙여 손주들을 함께 키워줬고 그 덕에 태호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제 앞가림을 하게 됐고 태호의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혼자 밥 먹고 자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응, 했다. 아들에게는 식사를 했다고 대답했지만 실은 라면이었습니다. 찬장에 반찬이 없었고 있어도 꺼내 먹기 귀찮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그냥 연료 보충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처가에 갔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태호를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아들보다 더했습니다. 장모는 태호 앞에 반찬을 놓아주었고 장인은 말없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밥을 먹다가 장모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맨날 혼자야? 좋은 사람 없어? 태호는 웃기만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됐어. 그런 거 왜 물어? 우리 가족이 최고지. 그 말에 장모도 태호도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무렵 수지는 매일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잘 지냈어. 물 한 잔 올려놓고 수지는 한참을 그 앞에 있곤 했습니다. 6개월 전에 엄마가 떠났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 수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접고 엄마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가 아깝지 않냐고 다들 물었지만 수진에게는 엄마가 더 중요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몸으로 수진을 키워낸 사람이 엄마였으니까요. 2년 동안 엄마를 직접 돌봤습니다. 그러다 엄마는 수진의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없어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꾸 허전했습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슬슬 다시 일해야지.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만 해. 괜찮아. 나 이번 주부터 사진 배우러 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건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여행을 좋아했지만 그동안은 일하느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엄마 병간호를 하면서 점점 수척해져가는 엄마와 함께 제주도며 강원도며 곳곳을 다녔던 추억이 이제는 유일한 수진의 위안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던 수진은 문화센터 사진반에 등록하였습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수진이 강의실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눈인사를 오가며 수업이 시작되었고 강사가 조를 짜라고 했는데 다들 아는 사람끼리 모이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구석에 혼자 서 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수진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같은 좋아할까요? 혼자 서 계시면 어떡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과묵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강태호입니다. 수진은 태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참 주도적인 사람이다. 태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태호가 사진반에 등록한 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지훈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맨날 집에만 계시면 어떡해요? 취미 하나 만드세요. 문화센터에 주말반 있던데 저희 걱정 좀 덜게 해주세요. 아들 말에 마지못해 등록했는데 막상 오니까 어디 서 있어야 할지도 난감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사진반에서 사진의 기초부터 촬영 기법을 배웠습니다. 평소 사진 찍을 일도 별로 없었지만 찍더라도 핸드폰으로 그냥 찍었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기능이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야외 출사가 있던 날, 태호는 공원에서 어디를 찍어야 할지 몰라 서성였습니다. 카메라는 들었는데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연신 찍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 뭐 하세요? 왜 안 찍으세요? 막상 나오니까 무엇을 찍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호는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찍으세요. 뭐 어때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 태호는 어색하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호 씨는 직장 다니세요? 네, 중소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말반이시구나. 저는 얼마 전에 퇴직했어요. 30년 다녔는데 막상 나오니까 허무하더라고요. 툭 던지듯 말하는 수진을 보며 태호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참 솔직하다. 다음 수업에서 수진이 태호에게 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태호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들고 멀리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번에 태호 씨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그냥 찍고 싶어서 찍었어요. 싫으세요? 아니요. 근데 좀 쑥스럽네요. 쑥스러울 거 뭐 있어요. 우리 나이에. 수진이 웃었습니다. 태호도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오래전 아내와 사별 후 누군가 때문에 웃었던 적이. 수업이 끝나고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태호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싫으시면 됐고요. 아니요, 좋아요. 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태호 씨, 가족은요? 태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아이 둘 있어요.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어요. 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돌아가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요. 저 마케팅 30년 했어요. 사람 얼굴 읽는 건 자신 있거든요. 태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더 안 물어볼게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부터 둘은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한 적 있어요. 오래전에. 금방 끝났어요. 그 뒤로 일만 했고요. 태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혼하고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엄마 혼자 저 키우셨거든요. 그러다가 엄마가 아프셨어요. 치매였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뒀어요. 엄마의 남은 시간 동안 함께 하고 싶었어요. 2년 동안 직접 돌봤고요.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후회는 없어요. 엄마 손잡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외로우시죠? 수진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진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태호가 우산을 펴며 옆에 섰습니다. 태호 씨, 혹시 우산 있으시네요? 저는 없는데. 같이 쓰면 안 될까요? 네, 같이 쓰시죠. 수진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붙었습니다. 우산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 어깨가 살짝 닿았습니다. 태호 씨, 말씀이 별로 없으시네요.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저는 말이 많으니까요. 우리 둘이 균형이 맞네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태호도 슬며시 웃었습니다. 빗소리가 좋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빗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이 사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태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 20년 만입니다. 그 후로 태호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예전엔 그냥 TV를 켜놓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녁을 먹고 나면 괜히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태호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식사하셨어요? 아, 네. 했어요. 태호 씨는요? 저도 했어요. 뭐 드셨는데요? 라면이요. 에이, 그게 식사예요?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태호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가 습관이 됐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전화기를 붙잡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토요일 사진반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어야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날도 태호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훈이 들렀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런 아버지를 처음 봤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호에게 지훈이 물었지만 태호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지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버지 표정은 설레임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호가 지훈을 불러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 사진반에서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아버지. 태호가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신 거 보기 싫었어요. 퇴근하고 혼자 라면 드시는 거 저 다 알아요. 아버지도 행복하셔야죠.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지,
지은이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지우는 여동생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야? 아빠가 재혼한다고? 재혼까지는 아니고 만나는 사람이 계시다고. 앞서가지 마. 그게 뭐가 달라? 오빠는 괜찮아? 엄마 생각 안 해?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엄마 그리워. 근데 아빠도 아빠 인생 살아야 하잖아. 살고 있잖아.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엄마 떠나시고 벌써 20년이야. 아빠 혼자 외롭게 살고 계시는 거 너도 알잖아.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 편이야. 아빠도 행복해지시면 좋겠어. 나는 싫어.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시면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오빠는 그것도 생각 안 해? 지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은 전화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외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장모가 지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외할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할머니가 보면 몰라. 무슨 일이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말하지 못했지만 장모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손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다음 주말 태호가 처가에 왔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장모가 밥을 퍼주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장인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태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분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 한마디에 밥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네. 장모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20년이 지났지. 긴 세월이야. 근데 나한테는 아직도 어제 같아. 우리 딸 눈 감던 날이.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자네가 고생한 거. 혼자 애들 키운 거. 근데 막상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이상하네. 장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밥 먹자.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때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온다고요? 지은아. 잠들기 전에 입을 덮어주시던 엄마 손. 나는 아직 기억나요. 근데 아빠는 벌써 잊은 거예요? 잊은 게 아니야. 아빠도 엄마 기억해. 그런데 왜 다른 여자를 만나요? 나는 못 봐요. 그 여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못 봐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모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장인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는 딸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장인의 등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한편 태호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태호 씨, 오늘 처가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태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반대가 심해요. 수진 씨,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해결하면 안 될까요? 왜 혼자 짊어지시려고 해요? 수진 씨한테까지 짐 지우기 싫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태호 씨, 저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누가 시간 달라고 하면 기다려주는 거. 근데 태호 씨니까 기다려 볼게요. 대신 너무 오래는 싫어요. 연락 주세요. 꼭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호는 전화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태호 씨니까 기다려 볼게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사이 태호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야근을 반복했습니다. 집에 가면 생각이 많아지니까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나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버텼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식사는 하시고요? 했다. 지훈은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은은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태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태호는 거실에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나야. 지은이 왔어? 들어와. 지은이 들어와서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새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밥은 먹고 다녀요? 먹고 다닌다. 거짓말. 얼굴이 왜 이래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나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마음도 생각해줘요.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그분들한테 엄마는 아직도 딸이에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아빠도 힘들다. 힘들면 그냥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왜 꼭?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해준 거 아직도 다 기억나요. 아빠는 안 그래요? 아빠도 기억해. 그런데 왜요? 나는 그 여자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아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겠어. 당신 없이 20년을 살았어.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외할머니, 저 드릴 말씀 있어서 왔어요. 아버지 얘기예요. 장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아버지가 퇴근하고 혼자 라면 끓여 드시는 거 아세요? 저는 봤어요. 불 꺼진 집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 것도 봤어요. 장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혼자 늙어가시는 거 원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외할머니 마음도 생각해줘라. 내 딸이야.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내 딸이야. 외할머니, 더 얘기하지 마라. 외할머니 지금 힘들어. 지훈은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은에게도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수지는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무슨 일 있어?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뭐, 진짜?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잘 안 될 것 같아. 야, 너 이수진이잖아. 원하는 거 못 얻어본 적 없잖아. 왜 벌써 포기해? 이건 달라. 내 맘대로 안 돼. 전화를 끊고 수진은 엄마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나 뭐 하는 거지? 바보같이.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호가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더니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동료들이 119를 불렀고 태호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 부족.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 푹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밥도 안 드시고? 태호는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여동생에게 연락하고 외조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그날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수진은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 맞았습니다. 오셨어요? 태호 씨 어디예요? 이쪽입니다. 병실로 들어서는데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뒤이어 외조부모도 도착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수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뵙게 돼서 죄송해요. 그래도 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은은 대꾸 없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장모는 수진을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인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수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가족들이 좀 괜찮아요. 이해해요. 수진은 태호 곁에 앉았습니다.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태호 씨, 왜 이러세요? 밥은 드시고 다니셔야죠. 태호가 눈을 떴습니다. 수진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어요? 당연히 왔죠. 연락 없으시더니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푹 쉬세요. 수진은 밤새 태호 곁을 지켰습니다. 물 떠다 주고 입을 여며주고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2년간 엄마를 돌봤던 손이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장모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태호의 이마를 짚어보고 물컵을 챙기고 밤새 자리를 뜨지 않는 모습. 저 여자도 누군가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사람이구나. 장모는 그 손놀림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진심이 보인다더니 저게 진심이구나. 장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태호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진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태호의 식사를 챙기고 약 먹는 시간을 체크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가족들도 병원에 왔습니다. 지우는 퇴근 후에, 지은은 낮에, 외조부모는 오후에 수진과 마주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피했지만 좁은 병실에서 계속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장인이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장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장인은 수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가 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수진에게는 첫 번째 문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장모는 여전히 수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태호를 돌보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물 떠다주는 손, 입을 여며주는 손, 밤늦게까지 곁을 지키는 모습. 장모는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모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진도 장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수진이 놀라서 장모를 봤습니다. 네.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장모가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 병간호 해봤어요? 네. 엄마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치매셨어요. 2년 동안 제가 직접 돌봤어요. 6개월 전에 돌아가셨고요. 장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손놀림 보고 알았어요. 누군가를 돌본 사람이구나. 수지는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장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도 2년 앓다 갔어요. 암이었어요. 그때 사위가 옆에 있었어. 어린 것들 데리고 눈물도 못 흘리고. 그래서 내가 나섰지. 내 딸 대신 손주들 키웠어.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위가 다른 사람 만난다니까 내 딸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았어.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엄마 마음은 그래요. 장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 혼자 산다고 속으론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 걱정하셨는지. 장모가 수진을 봤습니다. 당신은 왜 혼자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 결혼한 적 있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요. 그때 너무 상처받아서 다시는 결혼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장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겠네요. 태호 씨 보면 알아요. 좋은 아내였구나. 20년이 지나도 태호 씨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거 보면요. 장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 태호 씨 정말 좋아해요.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만났어요. 엄마 떠나고 너무 허전해서. 근데 태호 씨도 그렇더라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퇴근하고. 그게 저랑 똑같아서 이 사람이랑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았어요. 장모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워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저도 딸이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태호가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가끔 아버지 집에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지훈 씨. 수진은 일주일에 2~3번 태호의 집에 갔습니다. 밥을 해다 주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호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수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혼자 엄마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야. 지은이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꽃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너무 심했어. 아빠가 쓰러졌을 때 진짜 무서웠어. 아빠도 잃으면 어떡하나 싶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났었어. 나만 엄마 기억하는 것 같아서. 근데 아빠도 엄마 기억하잖아. 20년 동안 혼자 사신 것도 엄마 때문이잖아.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그 아줌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빠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왔어. 밤새 아빠 곁에 있었어. 나도 못한 걸 그 사람이 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마음 정리할게. 장모도 딸 묘소를 찾았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딸아, 엄마가 그 사람 만났어. 수진이라고. 그 사람도 엄마 잃은 딸이더라. 2년 동안 직접 간병했대. 장모는 딸 묘비를 쓸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그러더구나. 강서방 보면 내가 좋은 아내였던 거 안다고.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 보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손주들 아빠, 내 남편, 이제 좀 놓아줘도 될까? 내가 편하게 해줘라. 엄마도 이제 놓아줄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어느 주말 태호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태호와 수진, 지훈과 지은, 그리고 장인과 장모. 처음으로 다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가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맛있겠네. 잘 먹을게요. 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지훈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장인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태호와 수진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수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수진이 지은에게 과일을 건넸습니다. 지은 씨, 이거 들어요. 지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지은이 수진에게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태호는 정장을 입고 수진은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지훈은 어느 순간부터 수진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훈이 짧은 축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때 새벽에 집에 온 적 있어요. 아버지 모르게 늦게 들어가려고 살금살금 문 열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소주 드시면서 엄마 사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는 체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봤어요. 명절에 혼자 앉아 계시는 거, 주말에 빈집에 계시는 거. 아버지 외로우신 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만나시고 나서 아버지가 웃으세요. 전화하면서 웃고 밥 먹으면서 웃고. 그거 보니까 저도 좋았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태호가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장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한마디 하겠소. 모두가 장인을 봤습니다. 태호가 우리 사위 된 지 30년이요. 그중 20년을 혼자 살았어. 우리 딸 대신 아이들 키우고 우리 늙은 것들 챙기고. 고마웠네. 장인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 씨, 우리 사위 잘 부탁하오. 이제 이 사람한테 따뜻한 밥 좀 먹여줘요. 네, 아버님. 잘 살겠습니다. 지은은 끝까지 울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태호와 수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장인과 장모도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포기 안 해줘서. 태호도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사랑의 늦은 때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